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경제 버블에 대한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이 버블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리고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조병학 FN에듀 부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대표님도 지금 최근에 보니까 유튜브를 하고 계시던데 네. 제목이 머니 클래스였나요? 예, 머니 클래스라고 시작을 했는데 예. 장사는 아직 잘 안 됩니다. 일단 제목에서부터 좀 제가 봤을 때 품격이 좀 느껴지는데요. 아유, 품격이 없죠. 돈 공부인데요, 뭐. 그래서 저희 머니올라 구독자 여러분들도 머니 클래스 들어가셔가지고 꼭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대표님이 보는 최근에 저서 트리플 버블에서 현재는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버블이 시작 단계에서 뭐 붕괴까지 한 5단계로 나눈다면은 지금은 한 어느 정도 단계로 볼 수 있을까요? 정말 버블이 터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으로 보면 뭐 최소한 1년 이상은 남은 것 같아요. 예. 그런 걸로 보면은 뭐 한 4단계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단계요? 예. 그러면 거의 임박했다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버블이 언제 터지느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2008년 이후로 뭐 거의 뭐 저금리 상태가 계속되어 왔고 2017년 이때는 이제 금리를 조금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였는데 다시 제로 금리가 돼버리고 또 돈 풀기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됐고 결국은 이제 미국도 인플레이션이라는 압력에 직면하게 될 텐데 그런 상태가 되면은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못하죠.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거, 미국 경제가 망가지는 걸 보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제 그런 상황이 가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올 거고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단행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나중에 경제가 다시 안 좋아졌을 때를 대비하는 방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제로 금리가 계속 가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오는 그런 상황들이 반드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 일단 지금이 그렇다면 버블의 4단계라고 한다면요. 다시 이제 돌아가서 버블을 만드는 그 요인, 지금 현재 버블을 만드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하나씩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우리가 자산 가격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도 한번 먼저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1파운드당 4달러 정도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1년 전보다 한 75% 정도 상승했습니다. 원유는 제가 처음 유튜브 나갈 때 작년 3월달 폭락할 때인데 그때 이제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 14달러까지 갔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1년 전보다 뭐 거의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지금 50달러에서 70달러를 이제 원유 밴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낮아지면 이제 좀 생산량이 줄고 70달러 정도 올라가면 생산량을 늘리는데 특히 미국에서 셰일 석유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50에서 70달러 밴드가 되는데 정상적인 밴드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희한한 거는 이제 금인데 작년에 제가 금값이 8월 달에 뭐 한 2,100달러 가까이 갔었는데 온스당 그때 이제 제가 이거는 금값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올라와서 금을 보유하신 분들, 금 ETF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매도를 하는 게 옳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1,700달러 많이 정도, 떨어졌죠. 1,650달러 정도까지 갔다가 1,700달러 정도 와 있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거의 20%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아시다시피 2015년 이후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버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도 계속 상승하고 있죠. 미국도 그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한번 들여다보면 작년 1년만 놓고 봐도 작년 1월 초 대비해서 연말에는 거의 50%씩 다 올랐습니다. 근데 저점 대비해서 보면 100% 상승했죠. 지수로 그렇게 올랐으니까 개별 종목들은 뭐 엄청나게 많이 간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정말 이게 버블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08년 이후로 전 세계에서 다 돈풀기를 계속해 왔어요. 금리는
뭐 저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됐고 예. 돈이 뭐 올해만 놓고 봐도 미국에서 1.9조 달러 부양책을 냈고 네. 그다음에 곧 이제 인프라 투자로 2조 달러를 더 풀겠다고 지금 얘기를 2조 하고 있죠. 2,500억 달러 한다고 했죠. 예. 예.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때를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 경기 침체기가 되면 공장을 100% 가동하다가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80% 70% 이렇게 줄이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원자재들도 공급을 그렇게 해줍니다. 70%에 맞춰서 가격 떨어지고 예. 이렇게 뭐 아까 원유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공장 가동률이 100%가 되고 예. 공장을 증설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순식간에 이게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폭발해 버리죠. 예. 그게 작년 4분기부터 이미 시작됐고 지금 그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죠. 반도체는 뭐 공장도 셧다운되고 뭐 이런 것까지 겹쳐가지고 반도체 없어서 쩔쩔매고 있고 자동차용 반도체는 차를 못 만들 예. 수준까지 와 있고 다른 것들도 그렇습니다. 아까 원자재 중에서 이제 구리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예. 이런 수요가 계속 터지고 있는 거죠. 아, 그럼 원자재 쪽에 일단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라는 게 한 가지 원인이라고 보시면 예, 되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많아졌어요. 돈 예. 풀기로. 그다음에 이 돈을 쓰는 거죠. 예. 그동안은 못 썼어요. 밖에 나가면 마스크 쓰고 나가도 예. 뭐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10시 되면 다 문 닫아버리고. 예, 그렇죠. 영국 같은 경우는 봉쇄령이 너무 오래돼서 예. 차를 살 이유도 없었어요. 예. 뭐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차를 새로 살 이유가 없죠. 예. 그러다가 이제 지금 서서히 풀려갑니다. 네. 풀려가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지금 이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금 폭증하고 있는 그런 시기로 가고 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뭐 수요 폭발이라고 볼 수는 없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두 가지 버블인 거죠. 하나는 돈이 너무 많아진 버블. 예. 아, 유동성. 유동성 예, 버블. 유동성 장세. 그다음에 예. 두 번째는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만든 버블.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구리를 3달러에 살 수 있었던 걸 지금 4달러 주고 사야 돼요. 예. 그러면 제품값이 오르죠. 무조건. 모르죠. 예, 예.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원유가 20달러 하다가 60달러, 70달러가 되면 석유화학 제품들 다 올려야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뭐 우리 자동차 기름 들어가서 기름값 더 내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예, 이미. 예. 이게 뭐냐면 모든 물건의 가격이 지금 튀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아직 이게 제대로 간 게 아니에요. 세 번째 폭발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도 뭐 보복 소비 얘기하는데 지금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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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잘 보면 2020년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뭐지? 뭐 바이러스가 생겼네? 그러면서 이거 위험해. 그런 때는 사람들이 그래? 사람들이 몇 명씩 이제 병원에 자꾸 가네? 근데 이게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갑니다. 예. 그 꼼짝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2020년이었고 연말에 이제 백신이 개발되면서 이제 백신을 이제 투여하는 이런 횟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다시 2021년은 움직일 수 있는 양이 많아지고 이렇게 계속 수요가 늘겠죠. 예. 연말쯤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땐 미국은 하반기 들어서면 한 3분기 정도 되면 상당 부분 마스크 벗는 자유가 주어질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그동안 못하던 외식, 여행, 뭐 백화점도 가고 예. 뭐 이런 모든 수요가 한꺼번에 진짜 터져 나옵니다. 물론 3분기에 우리는 꼼짝도 못 하고 있을 거예요. 똑같이. 예. 오히려 뭐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예. 어쨌든 문제 상황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가 우리는 지속될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3분기부터는 아주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 것이다. 네. 그러면 가격도 많이 올라가겠네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여행을 가야 되는데 여행 상품이 벌써 다 예약이 끝나 있어요. 얼마 전에 2023년에 출발하는 600명 크루즈 여행을 모집했는데 순식간에 그냥 다 동나버렸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액수가 굉장히 비싸던데. 예, 몇억 원짜리였는데 예, 예. 순식간에 다 동나버렸죠. 이게 이제 이미 그렇게 된다는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옛날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 가격이 2천만 원이었는데 예.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가 어떻게 할까요? 가격을 올리겠죠. 네, 그겁니다. 아니, 그동안 여행 몇 년간 한 번도 못 갔는데 여행 상품이 나와요. 근데 수요는 뭐 엄청나게 터져요. 그럼 여행사로서는 그동안 10원도 못 벌고 있다가 그렇습니까? 여행 상품이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한 10%만 올려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예. 이게 문제는 전 세계에서 한 번에 터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돈 풀기로 인한 유동성으로 인한 풍부한 풍부한 유동성. 예.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잔뜩 올라 있죠. 예.
그러니까 사람 주머니에 쓸 돈은 많고 원자재 가격을 올려서 제품값 올랐는데 수요까지 폭발해버려요. 예. 그러면 모든 것의 가격이 다 꿈틀꿈틀 막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럼 인플레이션도 나타나겠군요.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예. 그러면 미국을 비롯한 세계 정부는 다 어떻게 되냐면 이러다가 우리 돈 휴지되는 거 아니야? 이거 돈 유동성부터 걷어들여. 이게 금리 인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버블이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쭉 커진 다음에 이게 정말 위험 단계까지 갔다라고 알 수 있는 그 신호는 어떤 걸로 봐야 됩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를 잘 알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다른 요인으로 생긴 경제 위기가 아니고 코로나8 위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거꾸로 우리가 미국 정부든 뭐 우리나라 정부든 그런 정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돈풀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가고 있어요. 근데 돈을 더 이상 안 풀어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그 다음 단계는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돈 풀기가 줄어드는 거, 뭐 이거를 이제 뭐 사실 용어로는 테이퍼링이죠. 그 시기가 오면 이제 완전히 긴장해야 되죠. 이제는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구나라는 걸 알아차려야 되고 사실 그 일반 투자자분들이 제일 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럼 그때까지 다 투자하고 있다가 완전히 빼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난번에 우리 그 채권 10년물 올라가면서 한번 지난달인가 난리 한번 났었죠.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내가 피부로 느껴질 때마다 투자 비중을 줄여야 돼요. 조금씩. 20% 이번에 현금화, 다시 20% 현금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금리 인상하면 변하는 게 또 생깁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했던 돈들을 달러로 바꿔놔야죠. 그러면 환율에서 다시 이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2008년 금융 위기 때를 보면은 그때 이제 제로금리를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 그 제로금리를 쭉 유지하다가 2015년 하반기부터 이제 올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럼 한 7년이라는 좀 기간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연준에서는 테이퍼링 전혀 얘기도 없고 없죠. 제로금리도 2023년까지 유지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 당시 사례를 봤을 때는 그래도 한 뭐 7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년까지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하시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던데 지금 대표님은 당장 이제 작년에 발생을 했는데 올해 내년이 일단 위기라고 보시니까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내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긴장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긴장하기 시작해야 된다.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뭐 미국 정부의 대응도 봐야 되는데 아까 2008년 미국의 그 부동산 위기부터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이렇게 거의 7년 이상을 이렇게 유지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앞을 보면 더 재밌습니다. 2007년을 보면 2007년에 미국 정부가 이거 부동산 쪽에 문제가 심각한데? 라고 알아차렸어요. 이미.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해서 뭘 하냐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7번 동안 쉬지도 않고 올렸어요. 금리가 순식간에 5%대가 돼버렸어요. 물론 그 바람에 이제 부실한 자산들이 다 터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서 위기가 생긴 거이기도 하지만 미국은 자기들도 그런 걸 정리해야만 또 새 출발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뭐 누구 봐주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미국 경제가 부실화되는 거는 막아야 된다. 기준이 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거로 보고 속도 조절해 가면서 아주 조금씩 이런 일은 안 생길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채권 10년물이 딱 오를 때 반응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지켜보고 미국은 웃고 있었을까? 사실은 미국은 웃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 투자됐던 돈들이 미국 거 10년물 좋은데 일로 가자. 그럼 중국은 갑자기 달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웃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전 세계에서 달러 자산들 전부 다 팔고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중국 같은 데는 어떻게 될까요? 부실한 기업들 다 나가 떨어집니다. 결국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지금 아마 사상 최대의 전쟁을 벌일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 무기로 그런 쓰려는 의도도 그 의도가 조금 더 가미되면 예. 속도를 엄청나게 빨리 올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뭐 가정이긴 하지만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예. 보면 뭐 중국 경제는 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거고 예. 사실은 우리도 그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예. 좀 문제가 심각해질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경기는 아직 본격적으로 좋아지지도 않았고 약간 뭐 주식시장도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옮겨가는 중이다 이렇게 좀 다들 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예. 그렇다면은 대표님도 뭐 올해나 내년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지금 정도의 버블에 좀 올라타가지고 예. 지금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닌가요?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고 한다면은.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 작년에는 일단 폭락한 다음을 한번 보면 그 다음부터는 폭락한 주식들도 지금 한번 잘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크루즈 하는 그런 이제 미국 회사들이 있어요. 예. 그거 7달러 가던 주가가 지금은 뭐 25달러 정도 됐으니까 뭐 바닥을 생각해 보면 서너 배씩 오른 거예요. 네. 물론 옛날 잘 나갈 때에 비하면 정말 아직 한참 바닥이지만요. 그리고 아까 지수 뭐 거의 2배 올랐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어떤 종목들은 뭐 3배, 4배씩 올라버렸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오른 종목들은 결국은 내가 이익을 실현하겠다는 압력이 커지고 또 실제로 실적을 내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예. 종목으로 눈이 돌아가게 돼 있는 거죠. 예. 보면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서 일부는 원자재로도 가고 물론 돈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졌지만 예. 원자재로도 가고 뭐 저런 암호화폐로도 가고 예. 그러니까 암호화폐 같은 것들이 이제 뭐 끝도 없이 오르는 거죠. 예. 근데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예. 이제는 그 성장주보다는 이렇게 실적 중심으로 가는 아까 제가 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이제 계속될 거니까 그런 수요에 맞춰서 성장할 회사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을 보면은요, 일단 성장주가 작년에 엄청 올랐고 그 다음에 다시 가치주들이 이제 올랐다가 성장주가 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가치주 대신 다시 성장주들이 좀 올라가는 그 기술주가 네. 이제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하고 기술주하고 연관된 코스피가 다시 또 이제 정고점을 거의 회복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지금은 다시 성장주 쪽에 어느 정도 좀 투자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또 성장주들이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이거를 단기하고 조금 1년 정도로 놓고 둘로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제 작년 12월 정도 됐을 때는 이제는 성장주들 이제 버리고 가치주로 좀 바꿔 타라. 네. 근데 이제 그로부터 이제 뭐 거의 3개월 이상 지났는데 수익 그쪽에서 많이 냈죠. 이제는 갈 수 있는 종목을 보유했으면 가지고 가는 거고 예. 그렇다 하더라도 가치주라고 하더라도 가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버려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 1년 전체를 놓고 보면 성장주보다는 저는 가치주가 더 간다고 봅니다. 예. 1년을 놓고 보면. 1년을 놓고 보면. 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중요한 지표 하나는 딱 실적이에요. 성장주도 내 실력을 보여줘야 돼요. 이제는. 네. 그냥 쟤네는 비전이 좋아 이걸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예. 실제로 실적으로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할 수 있는 회사들은 성장주 중에서도 갈 것이고 예. 가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는데 네. 그만한 실적을 못 내거나 상대적으로 실적을 못 내면 주가는 차이가 훨씬 더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1년 동안은 그 뭐 성장주가 됐든 뭐 가치주가 됐던 그냥 그 기업의 실적을 보고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예, 근데 실적을 볼 수가 없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할 때는 이 회사가 기업이 실적을 잘 낼 거로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고 실제로 그런 실적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왔을 때 나한테 수익이 많이 오는 건데 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제 엊그저께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 그 다음에 들어갈 사람들은 2분기에 과연 어떤 실적을 낼 건지를 추정을 해서 가야 되겠죠. 예.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멎어가지고 1분기에 실적을 못 냈는데 2분기에는 이제 정상 가동되니까 반도체 실적까지 가세해서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가전이나 이런 쪽 수요, 모바일 쪽 수요 폭발했던 게 2분기에는 지속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판단하면
주춤주춤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판단들을 이제 개인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개별 기업의 그런 거에 뭐라고 그럴까 너무 이제 집착하지 말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빅사이클이 지금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고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 이런 쪽도 어차피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흐름을 보고선 투자하는 건 어떻게? 그거는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예.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종목에 투자할 때는 자기들끼리의 경쟁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그런 논란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슬라. 예. 어떤 그 애널리스트는 테슬라 주가는 $150가 적절. 근데 테슬라는 $1000가 적절하다는 뭐 그런 분석도 있는데 예. 이거는 개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저한테 물으신다고 하면 예. 테슬라는 지금 미래 가치가 너무 많이 반영된 측면이 높다. 예. 예를 들면 지금 뭐 테슬라 1분기 실적 잘 나왔죠. 잘 나왔는데 앞으로 한 분기, 두 분기, 세 분기 더 지나가면서 테슬라가 그런 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까? 예. 그거 조금 갸우뚱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예. 전기차들도 같이 만들어내고 있고 예. 저는 주행거리가 조금 테슬라에 못 미쳐도 예. 테슬라보다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가 아주 잘 만든 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이쪽으로 더 기울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기차가 보급이 늘면 같이 성장하겠지만 예. 이게 또 테슬라 몫이냐 이건 다른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